네, 189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명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이제 주인과 노예 설명에 관한 해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 앞에서 이 뒤까지 상당히 여러 장에 걸쳐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주인과 노예가 무엇인가라고 딱 이제 나오는 곳입니다. 189.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의식은 생명이 순수 자의식만큼 기묘함을 배운다. 여기 이 과정이란 건 바로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서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존재끼리 서로 생사를 건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건 투쟁을 하는데 이쪽의 자기와 이쪽의 자기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요것도 요 각자도 자기로서의 자기가 있고 타자로서의 자기가 있고 여기도 자기로서의 자기가 있고 타자로서의 자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을 딱 그야말로 죽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어떤 이런 양쪽이 다 이제 어떤 타자로서의 자기와 자기 자신의 자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지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승자도 이 타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긴장을 관계를 갖고 타자로서의 자기를 계속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것과 충돌하면서 자신이 지켜져 왔었는데 상대방이 아웃돼 버리면은 이쪽도 역시 이 자기의 어떤 이제 주고받는 그 자기가 정지됨으로써 자신도 허무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 이제 공생이 돼야 된다 이건데 이 앞에 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니까 이건 또 다음번에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하튼 여기는 이 과정에서 이 자의식은 생명이 순수 자의식만큼 기묘함을 배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 삶, 목숨이죠. 목숨 물론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여기 순수자의식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자기의식인데 그 아주 순수 자기의식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영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 삶을 삶으로서의 자기가 있고 그 이전에 생명 이전의 자기 영혼, 자기의 본체, 자기의 원래부터의 자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자아 그런 여러 가지 무의식, 자기 수호천사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영성 관련 강의 이런 데에서 그 존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이 자기 존재 자체의 그 순자기 그거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싸움 이쪽 상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싸움은 뭡니까?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건데 상대방을 죽이니 자기도 어떤 이제 이 타자에 해당하는 자신 존재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도 이제 허무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것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자기로서는 자기 의식으로서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지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이 순수자의식이 완전 하늘에 있는 이것만큼 지상의 생명도 그만큼 중요하다, 기묘하다. 이제 에센셜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영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에 의해서 자꾸 본질적이다고 했는데 물론 본질은 맞죠. 근데 에센셜이라는 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되죠. 이제 그러니까 순수 자의식만큼 기묘하게 자의식은 생명도 자의식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과 싸우면 자신의 생명도 역시 버릴 각오를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을 계속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이제 여기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앞의 그 투쟁 그 과정에서. 그래서 무계자의식에서 이 아무것도 중간에 아무것도 매개하지 않은 그런 자의식이란 건 그냥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애초에 있는 그대로의 자의식이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순수 자의식 거기하고 상통하죠. 무계 자의식에서 자의식에서 단순 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냥 자기 이 상태에서 단순 나라고 느끼는 자는 절대적 대상이지만 순수 자의식은 이 자신이 나타나는 절대적 대상이라는 얘기죠. 나라는 건 이거 나는 우리에게는 즉자적이고 절대 매개이고 그 의식 이거를 떠나서 그 바로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그 절대적으로 어떤 이 자의식이 다른 쪽과 어떤 관계를 가진다 하면은 이 나라는 이 단순 자아가 절대적 매개이다 이거죠. 자의식의 절대 대상이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즉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매개 이것을 자기를 이 나라는 존재인 것 이것이 어떤 그 내부 심리라든지 자기 무게 자의식 이제 자기의 원천적인 자의식 이것이 다른 무엇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매개 중간으로 나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부의성을 핵심 계기로 가진다. 그리고 그 단순자 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불의성, 자립성이라고 하고 이제 의지하지 않는 이제 인디펜던트를 좀 직역한 겁니다. 의지 않는 자립성을 그 핵심 계기, 그 가장 중요한 성질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영문본 가장 많이 참고한 영문본에서는 이게 이제 무계자의식에서 단순자는 절대 매개이고 그냥 무계자의식 그냥 온천적인 그 자의식에서 단순 자아는 바로 그 매개 다른 것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매개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이 단순 자아는 절대 매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무엇과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존재자로 있다는 거. 이 왔다 갔다 이게 매개하는 이 왔다 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의식이니 뭐 타자의식이니 뭐 이런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상 독립하게 가진다 이거죠. 전혀 자기 스스로만 존재한다 이거죠. 단순 통일체는 앞의 경험 과정으로 해소되고 그러니까 이 단순 통일체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막 양 자의식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싸움의 결과 이제
한쪽을 죽이는가 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게 끊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이 존재도 자기 순수 자기로서의 존재 혹은 타자를 의식하는 그런 존재, 이 두 존재에도 서로 어떤 중간 연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돼버린다는 게 통일이란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자아가 이렇게 서로 정반합 이렇게 이런 양계의 의식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듬어 가면서 이제 자기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완전히 아까 말한 허무 그런 존재로 그런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태가 단순 통일체입니다. 이것도 물론 앞의 장이니까 앞의 장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단순 통일체는 앞의 경험 과정으로 그러니까 경험했다 이거죠. 앞에 이제 기묘함을 생명이 자의식만큼 기묘함을 배웠죠. 순수 자의식만큼. 그런 경험 과정으로 해소됐다 하면 되게 뭐 풀어지고 문제가 풀어졌다 얘기지만 이 책은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약속을 했으니까 풀어지다 말소 이게 쓰러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이를 통해 정취되는 것이 이런 경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위치시켜지는 것, 새로 존치된다고 할까? 존재 만들어지는 것이 순수자의식과 순수자의식 그리고 순수대자가 아닌 여기 그리고라고 보통은 우리말에서 엔드에 해당하는 건 과이죠. 그런데 이거는 붙여 쓰기도 하고 이제 좀 이 느낌이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좀 큰 과로 이걸로 그리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순수자의식과 순수대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와 이거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순수자의식 그리고 하고 여기 쫙 이어진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수자의식 그리고 순수대자가 아닌 대타로서의 의식. 아까 자꾸 그 상대방을 의식하는 타자의식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순수자의식과 순수자의식 이게 그러니까 단순 통일체가 이제 해체됨으로써 다시 어떻게 되냐면 순수자의식과 대타로서의 의식 대타로서의 의식 즉 단지 무게의식이거나 그 어떤 무게의식 아무런 이제 중개하는 그런 이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단지 무게의식이거나 물성으로서의 의식이다. 이거나 이게 물성으로서의 의식 이것이나 저것 이런 뜻을 대개 이제 또 같이 부르는 호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뭐 어떤 다른 존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제 원어나 영어 같은 데서 OR 쓴 걸 우리가 많이 여기서 이제 이자 A or B 이걸 갖다가 우리는 A이자 B 이런 식으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는 뭐이자 뭐로 얘기도 하지를 않고 이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 부르는 거의 차이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 자의식이 있으면서,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순수 자의식과 그리고 단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의식, 순수 자의식이 있고 또 뭐 이 의식,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으면 순수의 자의식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의식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또 물성으로서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아닌게? 순수자식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아가 있지만은 이거는 생과 대조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이 없어도 존재하는 거다 이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생이 없어도 존재하는 거. 근데 지상의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를 위해서는 이 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생애로서의 물성으로서의 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 아무런 단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의식이면서도 물성을, 그러니까 생물, 육체의 깃들은 그런 의식, 그러니까 그 뇌에 있는 그런 의식, 그런 이제 물질적인 의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순수자의식은 이제 그 아주 원천적인 존재 이걸 얘기를 하니까 뭐가 이제 인디펜던트는 불의이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 그 이미디트 그냥 의식, 그냥 집에 그냥 어쩌면 그냥 우리 살아 있으면서 그냥 이제 멍하니 있는 의식, 그런 거죠. 이제 양계기는 기묘하지만 다시 이걸 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성분을 이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자아 전체 여기서 양계기가 이로 두 의식으로 보는 거죠. 순수 자의식과 물성 자의식. 양계기는 기묘하지만 일단 이들은 부동대척하고 서로 같지 않으면서 서로 맞상대하고 반대하고 통일체로의 반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물성자하고 순수자하고 이제 영적자하고 어떻게 같이 일치되지 않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의식의 양대척 형태로 존재하는데, 의식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잠재의식, 그런 영성 저 의식이 있고, 물성 이제 표면 의식이 깨어났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의식, 통일체로의 반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직 그러니까 바로 지금 득이란 건 곧 지금을 다 도달했다는 거죠. 아는 버금이라는 거, 아직이란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일종의 의식의 양대 대척 형태로 존재하는데, 의식의 양대척 형태로 존재하죠. 자아가 갈등하죠. 항상 이제 자기의 이제 물성자, 무력이 있는 자아와 자기의 그 존재, 원천적 존재와 항상 갈등하죠. 대척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기묘본성이 대자로는 불의의식이고, 근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얘기하죠.
하나는 기뇨 본성이 대자로 있는 기묘한 에센셜한 그냥 그야말로 본성이 그 본성과 본성이 요 자신에 의해 있는 거죠. 요 본성의 대자로서 자기의 이제 서로 이제 의식하는 존재로서 그 본성이 요 안에 있는 거죠. 기뇨 본성, 아주 에센셜한 자기의 영혼, 본성, 근본이라고 본성, 본성이 대자로 있는 불의 의식이고, 그러니까 독립하고 자립하고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본질 본성 이것은 지구상의 상황에 어떤 이제 생로병사 남녀노소 이렇게 뭐 태어나는 형태 이런 거에 무관하게 항상 존재 그대로죠. 예? 그러니까 그 불의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의식으로서 요 물성에 있는 이것은 의식으로서 기뇨본성이 단지 살아감이나 타자화인 것이다. 여기서는 기뇨 본성이 살아감, 어떤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죠. 그것을 행하거나 타자를 의식하면서 존재하는. 우리 항상 그런 얘기하죠. 뭐 타자 의식하고 자기대로 하라. 뭐 그런 이제 타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타자의 화인 그런 의식이죠. 여기는 기뇨 본성이 자신만을 오히려 그 자신만을 이제 항상 관리 대상, 자기 존재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식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서 전자를 여러분 대강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 전자를 주인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죠. 노예이다. 그럼 여기서 얘기를 끝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선 그러니까 이게 주인과 노예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생각 내에서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이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물성에 가까운 그런 의식, 생존을 위한 투쟁, 생존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타자들과 눈치 보고 타인들 눈치를 보고 그런 타자를 의식하는 그런 의식, 그걸 노예 의식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업과 이제 그 업보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이제 업장 소멸을 하고 기타 등등 세상에서의 소명을 성취하고 이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식이, 그런 주인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해결 정신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런 의식이 이건 이제 접어도 되는데 그래도 책은 이렇게 놔두죠. 이런 의식이, 개인의 의식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 발전한다는 건 영성적으로 보면 이제 한 육체적으로는 개인이라더라도 세상을 보는 폭이 넓어지고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순수하게 정신만, 그러니까 그만을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어떤 개인 의식이 커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점점 커지니까, 개인의 의식이 점점 커지니까 개인의식이 커지면 그게 사회로 들어갑니다. 사회. 개인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러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의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인도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집단지성이니 뭐니. 이 공동체 의식을 이제 지도자들은 많이 포괄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서 공동체와 교감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지도자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의식 안에 주인 의식이 있고 노예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앞에서 뭐 두 싸우는 사람의 어떤 그거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한 개인 안에서의 의식이라고도 하지만, 이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주인이고 진 사람이 노예가 돼서 그 의식이다. 요것도 각 개개인의 의식이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앞에 장에서는 일단 두 개인이 자의식 두 개인이 싸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한 개인 내에서의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로 변합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이 있죠. 네? 그럼 공동체 안에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이 있으면, 주인과 노예의 특징에 대해서는 요 다음 이어지는 장에서 또 다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또 미리 얘기할 건 없고, 필요한 걸 또 하면 돼요. 지금 이 인용한 189장의 뒤에 부분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요 189장 전에서는 개인, 자기의식, 자의식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충돌, 자의식 내 충돌, 그러다가 투쟁, 인정 투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의 분리가 되기까지의, 분별이 되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강조한 게 이 주인과 노예가 이게 크게 공동체에서의 주인과 노예가 되기 이전에, 이 작은 한 개인에서의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이 있을 때, 노예의식이 물성을 자꾸 접하죠. 그리고 주인은 이제 그냥 주인은 자기 자신만을 보기 때문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제가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라는 책에서도 이 영적인 존재의 어떤 지상의 이제 일부가 지상에 내려온다, 이걸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기업체가 있고 본사가 있고 파견이 나가는, 이제 출장 나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이쪽이 사용자니까, 이것이 피고용자니까 주인과 노예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직 공동체로 얘기하기 전에 이 주인의식은 자기의 존재만을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노예는 이 물성들과 부딪히고 타자들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노예의식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성과 부딪히는 거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이 있고, 또 타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전생의 인연, 기타 이런 걸로 티격태격 하면서 다듬고 그냥 업보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에,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전체 의식 중에서의 노예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이 생의 의미가 있고 이 노예 의식이 발전이 되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예 의식이 주인 의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그 성장 한 개인의 그러니까 인간 생에서의 그 살기 위한 혹은 더 고상하게는 하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투쟁 물성과의 부딪힘 이런 것과 물질적인 그런 거와 또 그 타인들과의 여러 가지 부딪힘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보를 많이 해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또 원만하게 더 전의 생보다 발전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인의식 자기의 본령 자체도 결국은 이 노예의식이 갖다 바쳐준 그런 여러 가지 경험 예수님도 말하듯이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는 좀도 슬지 않고 거기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거기에는 주인의식도 거기에 있죠. 그 노예의식이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주인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노예가 이렇게 이걸 겪음으로써 이렇게 올라서는 거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라는 그 영의 중심령에 잡음으로써 이 한 개인 영혼 전체의 그 영적 확장과 성장 성통고안하듯이 이란 말이듯이 자기 본성이 이렇게 통하고 지상에서 해야 될 공이 완성되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노예 의식 부분이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 의식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이 노동자죠. 이들이 그러니까 물성과 부딪히면서 물질을 가공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공해서 생산을 하고 여러 노동자들끼리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타인을 의식하고 주인의 에게서 뭐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윗사람을 아부하고 이제 그런 처세하는 거 그것도 좀 영적 단련이죠. 그런 여러 가지 함으로써 이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는 거죠. 그 세력을 성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야말로 이 공동체에서 이런 이제 주체적으로 올라감으로써 이 공동체 주체 사회가 국가사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로 얘기가 딱 끝날 수는 없죠. 이제 이 설명으로 끝내면 오해가 생기니까. 근데 이 설명으로 여러분 그건 이해를 하죠. 왜들 그렇게 좌파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노동의 신성함, 노동자가 주인된 사회, 진보 사회 이런 얘기를 외치는지 바로 이거를 막스는 제가 안 제대로 안 읽어봤으니까 제대로도 아니고 거의 안 읽어봤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공동체가 커지고 사회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제 충분한 보충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과 노예했을 때의 이 노예의 범위 같은 것도 많이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론 그들도 공산주의자 이제 그런 사람들도 공산주의자 아니고 진보주의자. 근데 압니다. 이제 단순 노동들만 노동이 아니라 이제 지적 노동 그런 것도 다 결국 주인이라는 것은 이 일을
어떤 시키는 어떤 그 주체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일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이제 현실 사회에서는 이제 자본만 돈만 가지고 일을 시키기만 하지 어떤 기능적 기술적 역할을 안 하는 사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회에서 투자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노동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그 이 주인과 노예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단순화시키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조주의자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교조주의자 그러니까 이런 이 노동 노예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렇게 하면 더 성장한다. 이제 이런 거니까 사회의 성장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다. 이런 거 하나 두고 구절만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죠. 이걸 지금 와서 지금 이거를 근데 사실 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뭐 구태 이거 자꾸 구구절절 아야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 구호 틀렸어. 뭐 사실은 어쨌다. 그렇게 변명해 주는 것도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 그 강의 끝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마무리 일단 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괜히 뭐 딴 거 토다는 거 그냥 지내고 그야말로 한 개인에게서 이제 물성 이제 지구상에 이제 깃든 혼이 이제 지구상의 물성과 타자 의식, 타자를 의식하고 타자와의 이제 관련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존재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그런 활동에서 자기 영적이 커지고 자기 주된 주인 영을 결국 받들어지면서 그 주인 영의 자리를 결국 차지해서 왜냐하면 이 인생 자기 삶의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장 자체가 그 영 그 자체를 결국은 이루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의 영이 발전하듯이 이 영의 큰 확장 개념인 공동체 집단지성 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제 노동을 통해서 노동과 타인 의식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자들이 결국 이 공동체 자체의 주인. 그러니까 옛날 같이 이제 하늘 1000명에 의해서 세습 왕조로 내려온 국왕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선거제도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 되게 되었으니까 세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은 왜 그렇게 공산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이 노동의 신성함 노동의 자가 주인된 사회 그걸 자꾸 강조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다음에 좀 더 이제 올바른 이제 사회관을 우리가 더 성립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